2번 자료를 가지고 하는 문제 2번이다. A국과 B국을 비교하는 자료 1과 자료 2를 근거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비판하시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양비론이란 말이야. 양비론. 다 잘못됐다. 1, 3번에 나와 있는 능력주의 한계하고 불평등의 심화, 이것도 비판해야 되고요. 2, 4번에 나와 있는 능력주의의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각각 비판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잘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관건은 자료 분석이니까 우리가 자료 분석부터 한번 확인하기로 해. 자, 첫 번째 나온 자료 한번 볼까? 자료 1, 2. 자료 1부터 한번 해볼까? 자, 일단 자료 1에 나온 두 국가의 경제지표. 물론 위에서 나온 대로 A국과 B국에 관한 그 설명이야. 자, A국하고 B국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항목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경제지표부터 해서 실업률. 자, 첫 번째 경제지표의 국민소득. 이거 국민소득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니? 실업률은 낮으면 좋은 거겠고, 특허 개발 건수도 많으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혁신 기업 창업 수도 많으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GDP 연구 개발 투자 이것도 많으면 좋겠지, 그지? 근데 GDP 연구 개발 투자 비율 그러면 이거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 투자를 많이 하면 뭐 특허 건수도 많이 발생하고, 여기도 있네. 혁신 기업이 창업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혁신 지수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지. 향후 5년 동안 성장률 전망치 이것도 높으면 좋겠죠. 그러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요거 실업률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자료 1번에 A국가 B국가 향후 5년간의 그 경제적 지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5년 동안의 평균이 A국과 B국의 어떤 수치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거 말고 실업률을 먼저 보기로 할게. 실업률이 낮았어, 여기가. 그죠? 실업률 낮지, 그지? 네. 이 실업률이 낮다는 건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으면 그만큼 빈부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 위에서 말한 제시문대로 하면 불평등의 심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네. 일단 이거는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그러면 A국하고 B국 중에서 국민소득을 보니까 여기가 높네. 실업률은 여기가 높네. 그러면 이미 이 이야기는 많이 진전됐어. 특허 개발수도 여기가 훨씬 많을 거야. 네. 그 다음에 혁신 기업도 당연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순위도 높은 거고, 이 높다는 게 이쪽이야.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높아. 그러면 모든 항목에서 비국가가 우월하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네.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업률이라는 게 부정적인 건데 그게 낮다는 얘기는 좋은 것이니까 B국이 A국에 비해서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부분이 월등하다 혹은 순위가 높다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자료 2로 한번 가볼까? 자료 2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잠깐만. 자료 2를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겠는데. 자, 자료 1번은 혁신기업 창업수부터 해가지고 투자 비율 뭐 어쩌고저쩌고 R&B까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즉 A국과 B국의 경제지표 상황이 B국이 월등히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어. 네. 여기서 나와 있는 항목들을 다 이용하면 돼, 알았니? 네. 그러면 자료 1에서 경제성장 전망치 맨 마지막에 요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세계은행이라는 권위있는 기관에 ABD 뭐 아무튼 그런 있잖아. 세계개발은행 뭐 네. 그거 같은데 거기서 객관적으로 전망치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자료 1번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까 제시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능력주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 이 크로스로 비판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 1의 내용은 2, 4번의 능력주의라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한 국가는 비국가라고 한다면 무슨 능력주의 한계가 있겠어. 1, 3번을 비판한 내용으로 일단 활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 2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돼. 이거 아마 뒤집힐 거야. 자, 자료 2. 두 국가의 사회적 지표. 자, 우리가 위에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2, 4번에 나와 있는 기능주의 혹은 각자 역할에 맞는 적재적소의 배치를 통한 성장,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회지표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회지표가 아까 우리가 1번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거기 보면 민주주의라든지 정치라든지 기초교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회문화의 어떤 그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지표 내지는 문화적 지표에 해당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소득 분위별 대학 진학률. 이건 교육이네요, 교육. 그지? 네. 자, 보니까 1분위부터 쭉 해서 5분위까지인데 5구간으로 나눴어. 최상위 20%에 해당되는 게 5분위래. 그러면 여기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경제적인 부분이 좀 소득이 높다는 뜻이 돼버렸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지금 A국과 B국을 한번 볼게. A국은 지금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네. 그지? 네. 소득 분위에 따른 교육적 차별이 별로 없다. 그럼 이거는 교육에 관한 기회균등이라는 게 보장된 거야. 자, 근데 B국을 보니까 B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A국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월했단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분위별로 보니까 격차가 심해요. 근데 특히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것과 이것을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도 격차가 있지만 실제로 1분위 소득 최하위층과 최상위층의 교육 기회, 즉 대학 진학률을 비교해 보니까 월등히 차이가 난단 말이야. 이거는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 즉 1분위처럼 경제적 부분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대학 진학이라는 교육의 기회가 박탈 정도? 심각하게 얘기하면 뭐 그래서 결국은 뭐 부의 상승이라는 사다리가 제거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에서 대학 진학률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얘기. 그러면 아까 자료일에서는 A국이 경제적 지표 모든 면에서 B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했는데 그게 경제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높은 평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난 세계은행에서도 객관적으로 전망치가 B국보다는 A국이 훨씬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사회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라는 즉 교육의 기회 같은 부분을 따져보니까 훨씬 더 불평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A국이란 말이야. B국이란 말이야. 네. 이해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자료 2-2를 한번 볼까요? 사회 안정지표. 이것도 왼쪽이 교육이라면 이건 사회니까 아까 우리가 재심은 2번, 4번 할 때 시장의 확대 결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적인 부분하고 두 번째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상대적 불평등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지. 세 번째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기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다. 일부분이다.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경쟁에서의 승리. 그래서 경제적 부의 획득. 그러면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점이 이런 일부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굳이 얘기한다면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
사회 안정 지표라고 할게. 소득 집중도 원래 집중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불평등. 그렇지. 여기 보면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국민의 소득 구간 중에 일부 구간에 소득이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 일부 분위만 소득이 집중돼 있다는 얘기가 이거는 불평등이 심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다음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이건 미달. 가구의 비율. 자 보세요. 최저 주거 기준. 그러면 이거는 아주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뭐 고가 주택이라든지 뭐 편리한 어떤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이런 주거시설이 아니야. 절대로 기본적인 거야.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고 특별한 게 없는 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최저 주거 기준이 비국이 훨씬 더 미달이 많다고. 미달이. 야 생각해봐. 경제 지표도 다 우월하고요.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빈곤층보다는 5분위가 훨씬 더 교육의 기회가 훨씬 더 편중돼 있어. 소득도 편중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따져보면 사회안정지표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소득 집중도에 따른 주거 기준, 최저 주거 기준이 확실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소득 집중도나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생계형 이게 지금 문제구나. 생계형 범죄가 엄청 많아. 생각해봐. 경제지표상에서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우월하면 부유한 국가란 말이야. 부유한 국가인데 주거 최저 기준이 미달되는 가구 수도 오히려 A국보다 많고, 그 다음에 생계형 범죄 발생 건수도 오히려 A보다 많아. 그 다음에 국가정책 신뢰지수. 야 보세요. 눈에 확 띄네, 그지? 네. 국가정책을 수립했을 때 야 이 국가정책이 과연 실행될 거냐. 뭐 예를 들면 그 나라 국민한테 뭐 공평하게 돌아갈 거냐. 정책이 성공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데 그걸 따져보면 오히려 부유한 B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표가 낮은 A국이 신뢰도가 훨씬 높다고. 그럼 믿음이 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네. 자,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신뢰 수준이 1점부터 100점으로 나타낸 건데 거의 100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80점이 넘었으니까. 얘는 42점이면 뭐 50점도 안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나온 A국과 B국의 경제 지표에 관련된 어떤 결과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어. 맞죠? 네. 그래서 경제만 따지면 B국, 사회 혹은 교육 이런 그 정의의 지표, 사회 정의의 지표를 따져보면 오히려 A국이 훨씬 더 B국보다 우월하다. 바람직한 국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판을 좀 해야 돼. 3번도 또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료 1이 있고요. 그럼 내가 지금 설명 다 했는데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자료 2가 있어. 자료 1과 자료 2를 바라보면 예를 들어 자료 1 같은 경우는 2, 4번 제시문처럼 능력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능력주의하고 기능주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료 1이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지. 그지? 뭐 어디가 B국이 이해됐어? 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시작할게. 알았니? 그래서 능력과 재능에 따른 보상, 능력, 재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자, 그래서 B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문을 갖다 쓰면 뭐 이거는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나온
능력에 따른 기능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게 기본이야. 요 베이스를 가지고 자료 1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면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이잖아. 우리는 여기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자료 1 같은 경우에서 따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비국은 있잖아. 비국은 요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A국과 B국에서 자, 요거 이제 B국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이 되는 게 제시문이거든. 그럼 요 제시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판의 내용이 되는 건 A국이 돼야 되겠지, 그지? 네. 그 A국을 비판하는 거야. 여긴 양비론이니까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뭐냐면 아까 했던 내용들을 다 뒤집어 버리면 돼. 뭐냐면 경제지표상 자료 1이야 이거 지금 헷갈리니까 이거 지워야 되겠다. 자료 1에 나와 있는 경제지표들 있잖아. 네. 자, 아까 우리 선생님 내 설명은 B국이 월등하다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A국하고 B국을 비교하면 B국을 칭찬한다는 얘기는 A국을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A국을 비판하면 되는 거니까 경제지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혹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자료 1번에 나온 경제지표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자료 1번의 객관적인 해석은 B국이 A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지표가 무월하다 했잖아. 네. 근데 이걸 비판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지표가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A국이 각각의 경제 지표들에 대한 투자나 정책이 소극적이거나 저조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볼까? 자, 경제 지표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국민소득이 되겠지, 그지? 마지막은 세계은행의 연성장률 전망치가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자,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야. 자,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하고가 마지막 결과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B국이거든. A국이거든. 그러니까 A국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A국이 향후 5년 동안의 연성장률 전망치가 B국에 비해서 낮다 그랬지. 이 얘기는 국민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네. 맞죠? 그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야. 실업률 빼고. 네. 실업률은 나중에 결과니까. 예를 들어볼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요거겠지. 연구개발 투자 비율. 이게 낮아.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하는 기업 수도 적고요. 특허 개발에 관련된 것도 적고요.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소득도 떨어진 거고 향후 5년 연선 성장률도 떨어지고 그럼 결국은 글로벌 혁신지수가 떨어지면서 모든 결과가 B국에 비해서 A국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심은 이 사를 가지고 비판한다면 B국이 왜 앞으로의 5년간 연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진가에 대한 원인이 이걸 안 살렸단 말이야. 이걸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그 점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다. 알았어? 근데 B국이 저걸 못 살렸던 거예요? 아니 A국이야. A국이 못 살려. 지금 논의의 초점은 A국이야. 네. 아까 선생님이 자료 설명한 거 전부 B국 갖고 있거든. 네.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A국이 왜 B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냐?
그 문제에 관해서 자료 1번에 있는 경제지표, 특히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 그게 너무 저조하단 말이야. 소극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 있는 결과적인 지표들이 다 저조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2, 4번을 기준으로 A국이 왜 이렇게 경제지표가 저조한지를 지금 비판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자료 2번을 가지고, B국을 비판할 수 있겠지, 그지? 네. 이것도 똑같아요. 자, 뭐냐면, 자, 두 번째도 가볼까? 자, 이거 이제 첫 번째 A국 비판했어. 네. 이번에 B국 비판으로 가볼게. 재심은 불평등. 자료 2를 보니까 일단 전제가 뭐냐면 B국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거야. 경제적 측면. 네. 경제 지표상으로도 A국에 비해서 월등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B국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 보세요. 얘를 지금 요번에 비판하는 건 뭐냐면 재심은 1번하고 3번을 가지고 비판해야 돼.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심은 1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기능주의의 한계란 말이야. 미안해. 능력주의 한계지, 그지? 네. 능력주의 한계야.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자료 2다. 이해됐죠? 네. 능력주의 한계, 또 혹은 불평등의 심화. 이 측면을 자료 2의 비국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온 요소 항목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 네. 경제 발전이 굉장히 즉 발전이 되고 한 게 비국가인데 오히려 불평등은 심화돼 있다. 예를 들면 교육의 측면하고 교육의 기회 제공, 이걸 대학 진학률이겠지, 그지? 네. 두 번째, 주거의 안정화인데 최저 주거가 안 돼 있는 상황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부분들의 모든 원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불평등의 심한데 이게 있잖아. 소득 편중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소득이 편중됐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기회 제공도 박탈됐다. 주거 안정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B국은 A국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 수준이 높단 말이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 안정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불평등의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비판하는 거지, 그지? 하나 더 있지 뭐? 생계형 범죄, 사회의 불안정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쓴다면 바로 생계형 범죄란 말이야. 이걸 갖다 생계형 범죄를 뭐라고 했어? 사회 불안정이라고. 사회는 불안정이고 소득은 불평등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잘 활용해봐. 자, 그래서 결국 이 불평등의 심화 원인은 뭘까요? 그러면 재심은 1번하고 3번에서 말했듯이 능력주의의 한계 혹은 불평등 구조, 교육기회 박탈 뭐 이런 것 때문이야. 이걸 다른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 부분에 대한 다른 것을 배제하고 사회 정의 뭐 이런 정치 이런 부분을 정의적 관점을 배제하고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온 대로 교육이라든지 주거 안정이라든지 생계형 범죄 같은 불평등과 사회의 불안정이 라는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낸 거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 그지?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자, 능력주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문제는 뭐냐면 능력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시장화 확대라는 경제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료 2처럼 비국가의 결과가 된다. 그런데 그 능력주의를 소홀히 하고 혹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의 가치를 무시해 버리면 저렇게 경제성장 같은 부분에서 모든 지표가 떨어지는 A국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자료 2를 갖고 비판한다.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크로스로 비판할 수 있다. 알겠지? 무슨 말이지? 네.